연인 관계에서 회피형 인간이 무례함을 드러내는 5가지 은밀한 방식. 관계에서 무례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큰 소리로 싸우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명백하게 배신하는 상황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회피형 파트너의 무례함은 폭발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이는 사소한 행동과 패턴 속에 숨어들어 서서히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회피형 파트너를 만나본 적이 있다면 어느 순간에는 한없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이상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무례하게 굴려고 한 것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그 방식은 너무나도 차갑고 무심하며 때로는 잔인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이 글에서는 회피형 파트너가 관계에서 무례함을 드러내는 가장 은밀한 5가지 방식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그들의 행동을 명확히 인지하고 더 이상 변명해주지 않으며 마침내 스스로 어디까지 감당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은밀한 무례함은 바로 감정적 묵살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힘든 하루를 보냈을 수도 있고 불안감을 느꼈을 수도 있으며 그저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라면 이런 순간들은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회피형 파트너와 함께할 때 여러분의 말은 종종 차가운 돌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따뜻한 위로나 관심 대신 돌아오는 것은 침묵이거나 짜증 섞인 한숨이거나 황급히 화제를 돌려버리는 모습뿐입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는 별것 아닌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너의 감정은 내가 마주해야 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뼈아픈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멈추고 점차 중요한 이야기마저 숨기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파트너의 벽을 견뎌내기 위해 자기 마음속에도 단단한 벽을 쌓아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적 묵살은 소리를 지르거나 방문을 거칠게 닫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감정이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아니라 귀찮은 짐이라는 착각을 심어주어 서서히 친밀감을 말라붙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날카로운 형태의 무례함입니다. 두 번째 은밀한 무례함은 일관성 없는 태도입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때로 취할 듯이 달콤한 친밀감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주에는 다정하게 집중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러분은 마침내 이 관계가 제자리를 찾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갑자기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그들은 뒤로 숨어버립니다. 약속이 취소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며 대화는 끊겨버립니다. 여러분은 혼란에 빠진 채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것인지 자책하게 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태도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친밀감에 대한 그들 내면의 두려움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겪는 입장에서는 철저한 거절로 느껴집니다. 네가 나를 필요로 할 때가 아니라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네 곁에 있겠다는 이기적인 선언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신뢰는 일관성을 바탕으로 쌓이는 법입니다. 상대방이 언제 내 곁에 있어줄지 믿을 수 없게 되면 여러분은 끝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성은 그 자체로 무례함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져야 할 여러분의 감정적 안정을 마치 언제든 타협하고 버려도 되는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은밀한 무례함은 상대의 요구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확신, 친밀감, 애정, 혹은 명확한 관계를 원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회피형 사람들은 이러한 요구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 극심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마주하는 대신 웃어 넘기거나 농담으로 치부하며 상처를 주거나 여러분이 너무 예민하고 요구사항이 많다고 몰아갑니다. 처음에는 아기가 없었겠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의심이 스며듭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가?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말 위험한 부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이 관계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낮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 같은 애정에 만족하며 내 요구가 정말로 무리한 것이었나 보다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축소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단순한 나쁜 버릇이 아니라 명백한 무례함입니다. 이는 나의 경계는 확고하지만 너의 경계는 언제든 타협할 수 있다. 내 편안함은 중요하지만 네가 느끼는 불편함은 나중 문제다. 라는 오만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의 요구를 동등하게 존중합니다. 그렇지 않은 관계는 서서히 그 기초부터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네 번째 은밀한 무례함은 애정 표현을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꽤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회피형 파트너가 항상 이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패턴만큼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들은 압박감을 느끼거나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거나 감당하기 벅찰 때 뒤로 물러섭니다. 애정은 메말라 버립니다. 입맞춤, 스킨십, 사랑을 담은 소소한 행동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해 라는 말조차 굳게 닫혀버립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신이 통제권을 잃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사람에게 애정을 거두는 것은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것은 가혹한 벌처럼 다가옵니다. 나를 밀어붙이면 나를 잃게 될 거라는 무언의 협박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살얼음판 위를 걷듯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나마 남은 작은 친밀감조차 잃을까봐 두려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도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으려 숨을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조건부로 주어지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정으로 포장된 통제일 뿐입니다. 애정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도구로 쓰일 때 그 관계는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편안해야 할 사랑이 권력 다툼으로 변하는 것은 그저 상처가 되는 것을 넘어 아주 깊은 수준의 무례함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파괴적인 은밀한 무례함은 바로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아주 조용하지만 치명적입니다. 이는 사소한 일상에서 묻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얽힌 소중한 이야기들을 잊어버리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념일이나 성취를 무시하며 여러분의 존재를 마치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대합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길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겉보기에는 자신의 자유를 지키려는 방어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끔찍한 기분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삶에 분명히 곁을 지키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깊고 아픈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관계란 그저 사랑하는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있는 그대로 온전히 존중받는 것, 그리고 내 존재가 상대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과정입니다. 회피형 파트너가 아주 은밀한 방식으로라도 여러분의 가치를 지워버릴 때 여러분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만큼 내가 소중할 수 없구나 라는 씁쓸한 절망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은 동반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도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지우개질일 뿐입니다. 스스로 지워진 존재라고 느낄 때 관계는 더 이상 소속감과 위로를 주는 곳이 아니라 침묵 속에 홀로 고통받는 차가운 감옥으로 전락합니다.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은 내 파트너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고 무례하게 굴어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의 대부분은 그들만의 생존 본능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나 과거의 상처를 통해 친밀함은 곧 위험이라는 공식을 학습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은밀한 전략들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란하든 조용하든 무례함이 남기는 파괴적인 결과는 똑같습니다.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한없이 초라하고 사랑받지 못하며
철저히 혼자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파트너의 이런 태도를 계속 참아내기만 한다면 결국 여러분 자신조차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패턴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명확한 인식입니다. 감정적 묵살, 일관성 없는 태도, 요구사항 무시하기, 애정 표현 통제하기, 그리고 존재 가치 지워버리기. 이렇게 은밀하게 다가오는 무례함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부를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정도면 괜찮다며 스스로를 속이고 가스라이팅하는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단호한 경계선 설정입니다. 경계선은 상대를 향한 최후 통첩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기준입니다.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종종 이 경계선을 흔들고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차분하고 단단한 태도로 그 선을 지켜낼 때 오히려 그들의 진정한 존중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파트너는 이 건강한 긴장감을 통해 용기를 내어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 맺는 법을 배우며 성장할 것입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아 여러분의 곁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승리한 것입니다. 부스러기 같은 애정을 구걸하기 위해 더 이상 스스로의 빛나는 존엄성을 희생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피형 파트너가 보여주는 은밀한 무례함은 여러분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친밀감을 두려워하는 그들 내면의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존중받고 한결같은 온기를 느끼며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고 내어준 만큼 다정한 애정을 돌려받으며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대우받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복한 관계가 현재의 파트너와 함께 이루어지든 아니면 그 사람 없이 새롭게 펼쳐질 삶에서 이루어지든 그 모든 희망찬 변화의 시작은 여러분이 더 이상 지금보다 못한 대우에 절대 안주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다짐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